그래서 검정 통계량과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는 이 모수 세타와 관련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계량이라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세타의 점추 정량인 세타 햇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검정 통계량은 세타 햇이랑은 비례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을 계산할 때에는 항상 기무가설 H0가 옳다고 가정하고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줄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검정 통계량을 그냥 여기서 그냥 T라고 할게요. T라는 확률 변수를 써가지고 이게 검정 통계량이다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줄의 말은 뭐냐면 얘가 사실 이 어떤 세타 햇이랑 그리고 이 기무가설 H0가 옳다고 가정하면은 H0는 항상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타 제로. 이 검정 통계량은 이 세타 햇과 세타 제로를 인자로 갖는 어떤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줄에서 또 비례관계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타 햇이 커지면은 이 t 값도 커져야 되고 세타 햇이 작아지면은 t 값도 작아지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정 통계량은요. 제가 여기 지금 확률 변수 t를 썼지만은 이게 지금 반드시 t 분포를 따라서 제가 t라고 쓴 건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서 그냥 t라고 쓴 거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검정 통계량이 우리가 이제 뭐 t 분포를 다 따르도록 만들 수도 있고 g 분포를 따르도록 할 수도 있고 f 분포를 따르도록 할 수도 있고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도록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t라고 한 거는 t 분포라서 t라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거. 지금 검정 통계량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니까 그냥 t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요 놈은 이 점추 정량 세타 햇이랑 이 기무가설을 만들 때 썼던 그 값 세타라고 추정되는 우리가 지금 가정한 값 세타 제로 요 놈을 가지고 설계된 통계량이다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타 햇이랑은 비례관계가 돼야 돼. 세타 햇이 큰 값을 넣으면은 t도 좀 큰 값이 나오도록 돼야 되고 세타 제로가 작은 값이 작아지면은 이 통계량 t의 값도 좀 작아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지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나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 x1부터 xn까지를 추출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가설, 이런 가설을 검정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검정은 지금 이 평균에 대한 검정인 거죠. 이 평균, 뮤에 대한 검정. 그래서 기무가설은 평균이 1이다라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1이 아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양측 검정식으로 가설 검정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뮤에 대한 점추 정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표본 평균 x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가설 검정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x바 또는 거기에다가 이제 표본의 크기 n까지 붙여서 써줄 수도 있고요. x바를 써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추출된 표본 데이터의 수 n, 이 n이 적당히 크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평균이 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나누기 n. 왜냐면은 평균 뮤랑 분산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그 검정 통계량을 이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확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화해 가지고 그 어떤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한 검정 통계량으로 정합니다.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보통 이 x바를 표준화해 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표준화라는 게 어떤 확률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인데 그놈을 x 바라고 하면은 x 바가 되고 뭐 뮤는 그대로 뮤니까 있고 그리고 분모가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정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검정 통계량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H0가 옳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뮤가 1이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요 기무가설 H0에 뮤는 1이라 그랬으니까 기무가설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고 이 검정통계 우리가 만든 검정통계량에서 뮤에다가 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시그마 요걸 안다면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Z의 실현값 우리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표본 x1부터 xn까지는 우리가 추출한 거니까 이거 다 아는 거고 이걸 통해서 x바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1 여기 있는 뮤 우리가 1이라고 정했고 그리고 n도 알죠. 우리가 1부터 n개 추출했으니까 당연히 n이 몇인지 우리가 또 아는 거고 그러니까 알면은 이 z값의 실현값을 우리가 딱 하나의 숫자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볼게요. 어, 자, 어떤 이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이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x1부터 xn까지의 표본을 추출을 했다. 그때 이런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유도해봐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평균에 대한 가설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시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예제에서는 그러면은 아까는 이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유도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로 이 분산이 1이다라는 귀무가설이 주어졌고 대립가설로는 아니다 분산이 1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이 주어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등호로 대립가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얘기했던 단측 검정이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뭐 눈치 빠른 학생은 바로 감이 왔겠지만은 이 분산에 대한 점추 정량은 표본 분산이었잖아요. 이 모분산에 대한 점추 정량은 표본 분산이었다. 그리고 요놈들과 관련된 통계량을 우리가 당연히 카이제곱 분포를 쓰면 되겠죠. 카이제곱 분포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돼요. n-1의 표본 분산 곱하기 나누기 모분산이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우리 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놈을 우리가 어떤 통계량 Q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거의 실현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귀무가설을 이렇게 했으니까 요 밑에다가 그냥 1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은 사실 이렇게 된다. 왜냐면은 n은 우리가 n개 뽑았으니까 n이 몇인지 알고요. 몇인지 알고 그리고 이 표본을 다 추출해 갖고 이 값이 다 몇인지 아니까 x1의 n이라고 했죠. 이걸 다 아니까 그러면은 표본 분산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표본 분산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써줘보자면은 이거였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우리가 대략 Q의 값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유의 수준, p-value, 기강력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